안녕하세요, 빌런바이블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오즈모 모바일 7입니다. 제가 액션 5 영상에서 좀 패기있게 말씀드린 걸 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DJI에서 리뷰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솔직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DJI가 이 구역 깡패 느낌으로 영상 장비 분야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죠. 저만 해도 DJI 제품들을 꽤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용한 DJI 제품이 오즈모 모바일 4였는데 그 이후에 처음 만져보는 오즈모 모바일인데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본체, 파우치, 케이블, 그리고 이번 오즈모 모바일 7의 핵심인 멀티 펑션 모듈입니다.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아이스테디 7의 AI 트래커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즈모 모바일 7 그리고 오즈모 모바일 7P라고 하더라고요. 모듈이 없으면 그냥 7, 모듈이 있으면 7P. 그런데 구성품에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삼각대입니다. 제가 처음 제품을 받아보고 혹시 이번 제품은 삼각대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나? 장난해? 하면서 박스를 제가 뒤적뒤적 하고 있었는데 이번 오즈모 모바일 7은 삼각대 일체형입니다. 여기 바닥에 보시면 삼각대가 내장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서 삼각대를 펼치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4분의 1인치 나사를 꼽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더 큰 삼각대나 다른 장비들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짐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삼각대가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은근히 풀었다 끼웠다 하기 되게 귀찮고 가방이나 어디 집어넣을 때 꼭 풀어야 돼서 불편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디자인은 언제나 그렇듯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은 아니고 짙은 회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즈모 모바일 7은 접이식 짐벌인데 퀵 런치라는 기능으로 접은 상태에서 펴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1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폰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블루투스, 배터리, 짐벌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 버튼과 전원 버튼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M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짐벌 모드 변경이 되고 3번 연속 누르면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대기 모드로 들어갔을 때 뒤쪽 트리거 버튼을 한 번 누르게 되면 다시 촬영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 아래 녹화 버튼, 조이스틱, 그리고 모드 변경 버튼이 있는데 이 모드 변경 버튼은 한 번 누르면 전 후면 카메라 모드 변경, 2번 연속 누르면 세로 가로 모드 변경, 그리고 3번 연속 누르면 사진 영상 모드 변경입니다. 뒤쪽 트리거 버튼은 한 번 누르면 트래킹 활성화, 2번 누르면 짐벌 중앙 복귀,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기능인 3번 연속 누르면 전 후방 포지션 변경이 됩니다. 바로 왼쪽에 보시면 휠이 있는데 휠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포커스 변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한 번 누를 때마다 줌 모드, 포커스 모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기능들 중에서 물리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전부 DJI 미모 어플을 통해서 변경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휠의 움직임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무래도 한 손으로 작동을 하기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손에 모든 버튼들이 다 들어오면서 조작하기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스마트폰 장착할 때 필요한 마그네틱 클립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보이지 않던 전원 공급 단자가 있죠. 이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핵심 기능인 멀티 펑션 모듈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와 여기 단자가 모듈에 자동 전원 공급을 해주기 위한 거죠. 저는 이것도 조금 놀랬던 게 클립이 되게 얇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자동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마그네틱 그 단자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것도 기술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모듈은 마그네틱으로 장착할 수 있고 앞뒤 포지션 변경이 가능합니다. 탈거할 때는 뒤쪽 버튼을 누르면 쉽게 빠집니다. 이 모듈 첫 번째 기능은 AI 트래킹 기능입니다. 여기 렌즈를 통해 제스처 인식을 해서 트래킹을 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전 후방 포지션 변경 기능으로 이 모듈을 이용해서 화질이 더 좋은 후방 카메라를 통해 트래킹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스처는 총 3가지. 손바닥을 보여주면 추적 시작, 다시 손바닥을 보여주면 추적을 멈춥니다. 그리고
추적 중에 이렇게 제스처를 하게 되면 원하는 위치를 설정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손가락으로 V를 취하게 되면 3초 뒤 촬영 혹은 촬영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제스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듈이 있으면 좋은 게 꼭 해당 앱을 통해서 트래킹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다른 카메라 앱을 사용할 때도 트래킹이 되는 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 제품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기본 카메라, 그리고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 파이널컷 카메라 등등 어떤 앱을 통해서 촬영을 하든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AI 트래킹으로 녹화를 하고 있고 지금 거리가 약 한 10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DJI에서 받은 스펙상 최대 추적 거리는 8m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8m는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m 정도 되니까 추적이 풀려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식이 풀리더라도 가까이에 오면 다시 트래킹을 잡아줍니다. 이거는 되게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자, 트래킹을 조금 놓치더라도 다시 안으로 들어오니까 따라와 주네요. 아무래도 아까 되게 멀었나 봐요. 화면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잘 따라가 주는 것 같은데 멀리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트래킹을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놓쳤지만 다시 따라오고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 반응 속도가 그렇게 막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아무래도 사물이 조금 많아서 얘가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찾으려고 6에서 7m 정도 되는 시점부터 반응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런데 이후 5m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잘 잡아줍니다. 2, 3m 거리에 있는 비사체는 빠르게 추적도 가능하고요. 미모 앱 자체 트래킹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모 앱에서 모듈 트래킹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 모듈에 들어가셔서 트래킹 기능 활성화를 해주시면 모듈 트래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모 앱에서 제스처 트래킹 기능을 꺼주시는 게 좋겠죠. 미모 앱에서는 자체 트래킹 기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액티브 트래킹 7.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보다 트래킹을 더 정확하게 잘 잡아주고 잘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도 잘 따라와 주는데 모듈 트래킹과 미모 앱 트래킹을 비교했을 때 거리도 10m 이상 제가 뛰어간 것 같은데 확실히 미모 앱 자체에서 트래킹하는 속도, 정확도, 거리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액티브 트래킹 7.0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확실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오즈모 모바일 7에 패닝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360도 트래킹은 안됩니다. 자, 그리고 모듈에서 조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즈모 모바일에서도 조명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조명은 바이컬러 지원 가능하고요. 휠 버튼을 꾹 누르면 조명이 켜집니다. 휠을 돌려서 원하는 색온도를 맞추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듈 자체 버튼으로 조명을 조작할 수도 있고요. 전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4단계 조명 밝기를 선택할 수 있고 오른쪽 태양 모양을 한번 누를 때마다 색온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멀티펑션 모듈에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DJI 무선 마이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DJI 마이크는 마이크 1, 2 그리고 미니 마이크가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저는 지금 DJI 마이크 1이랑 미니를 가지고 있어요. 2는 제가 구매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마이크 1은 호환이 안 되고 마이크 2 그리고 미니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모듈에 기역자로 꺾인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고 반대쪽은 스마트폰에 연결해 주세요. 마이크 유닛 하나를 빼서 연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녹색, 파란색 불빛이 번갈아 가면서 깜빡거리는데 이때 모듈 태양 표시를 꾹 누르고 있으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여기 마이크 1, 2라고 되어 있는 곳에 램프가 녹색으로 들어옵니다. 한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만 들어올 거고요. 두 개가 다 연결되면 두 개가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 마이크나 혹시 마이크 2를 가지고 있으면 2 채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모듈과 스마트폰 자체에 연결했기 때문에 어떤 앱으로 녹화를 하든 모든 수음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마이크 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뒤로도 돌아봤고요. 계속 더 가볼게요.
여기는 40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수음이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JI 오즈모 짐벌과 이 마이크가 결합이 돼서 페어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샷건 마이크를 대부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미니 마이크와 오즈모 짐벌이 연결이 돼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여기는 DJI 미니 마이크를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즈모 모바일 7과 DJI 미니 마이크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도 정말 좋은 음질로 수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무선 마이크 호환 기능은 어떤 곳에도 사용할 수 없는 DJI만 가능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수음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찌됐든 마이크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같은 회사 제품으로 연결성과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DJI 마이크는 성능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죠? 사실 아이폰 자체의 마이크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음질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은 아이폰 16 프로에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수음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렇게 하면 꺼지겠지? 지금은 DJI 미니 마이크로 수음 중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들리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음하는 거 아마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따로 오디오는 만지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꺼지지. 2도 마찬가지. 이 마이크 미니는 액션 5, 오즈모 포켓 3와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DJI 마이크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1은 안 됩니다. 자, 이런 호환성들을 보면서 DJI가 각 기기마다 호환성을 점점점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일례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기에서 호환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고요. 드론으로 가면 IC 컨트롤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대의 드론과 호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아바타랑 매빅 3를 가지고 있는데 고글도 이제 호환이 되죠. 자, 이런 것처럼 각 기기들마다 호환성을 점점 늘려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새로 나오는 제품이 호환이 되는 그런 것들. 자, 이제 짐벌 모드 및 짐벌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짐벌 모드는 펜 틸트 팔로우, 펜 팔로우, FPV, 스핀샷,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번 작도 아쉽지만 스핀샷은 360도 회전이 아니라 이렇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스핀샷은 아닙니다. 오즈모 모바일 7은 3축 안정화 시스템 짐벌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스테빌 성능이 워낙 좋아서 짐벌이 필요 없다 라고 하지만 사실 저 또한 그렇게 느꼈는데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결과물이 다르긴 합니다. 몸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혹은 짧은 동선을 촬영할 때야 솔직히 짐벌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워낙 스마트폰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걸어 다니거나 긴 동선을 원테이크로 촬영을 할 때 혹은 위에서 아래로 무빙을 할 때, 라운드 샷을 할 때, 이럴 때는 사실 짐벌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스마트폰도 망원 기능이 꽤 좋죠. 그래서 망원으로 촬영할 때는 조금만 흔들려도 티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꼭 필요한 게 짐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원으로 촬영할 때 트래킹 기능을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장봉을 높게 빼서 높게 있는 곳을 촬영할 수도 있고 로우 촬영할 때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샷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셀프 촬영을 할 때 이렇게 화면에 이제 좀 얼굴이 너무 가까이 나와서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빼서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갈 때 혼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연장봉을 빼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미모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모 앱을 실행하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짐벌 앱 중에 촬영 모드가 가장 많은 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퍼랩스, 타임랩스, 다이나믹 줌, 돌리 아웃, 돌리 인 선택할 수 있고요. 슬로우 모션, 동영상, 사진, 파노라마, 그리고 아이와 함께 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실행하게 되면 프레임이 하나 생기죠. 자, 이 모드를 통해 프레임 안에 부모와 아기가 함께 하는 순간을 자동으로 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생성해주는 재밌는 기능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촬영이 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 모드는 사용할 수가 없었네요. 자, 그리고 스토리 모드입니다.
아주 다양한 스토리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실행하면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나와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알아서 영상을 제작해 줍니다. 이 스토리 모드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촬영 모드는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누르면 M 모드로 변경해서 원하는 세팅으로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녹화 버튼 옆에 보이는 여기를 누르면 제스처 액티브 트랙과 스마트 촬영 항목이 있습니다. 제스처 액티브 트랙을 켜면 팔로우 촬영 및 촬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바닥을 화면에 대면 촬영을 시작하면서 팔로우를 하는 거고, 촬영만 설정하게 되면 팔로우는 되지 않고 촬영만 시작하게 됩니다. 오른쪽 스마트 촬영을 켜두시면 카메라를 전면으로 변경하면 자동으로 트래킹을 할 수 있게 설정되는 기능입니다. 자, 혹은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자동 추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셀카봉처럼 길게 빼서 트리거 버튼만 딱 누르면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트래킹을 할 수 있겠죠. 위쪽에 보시면 글래머 효과라고 있는데 짐벌 앱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보정 어플을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능들이 다 있더라고요. 피부, 그리고 톤업, 슬림, 눈, 다크서클, 코, 입, 치아, 립스틱, 블러셔, 눈썹, 이렇게나 기능이 많습니다.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글래머 효과도 4K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1080p 30프레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휠을 이용해서 줌 기능 및 포커스 변경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기능은 후면 카메라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전면 카메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설정 부분에 보시면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짐벌 설정에서도 팔로우 속도, 수평 조절, 캘리브레이션 등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짐벌 수평 조절이죠.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애플워치를 통해서 조작 및 촬영이 가능합니다. 앱을 작동하면 애플워치에서 자동으로 미모 앱이 켜지는데 화면을 볼 수도 있고, 가로 모드, 세로 모드로 변경 가능하고, 조이스틱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애플워치에서 좀 반응 속도가 좀 느린 편이긴 해요. 딜레이가 좀 있어요. 물론 제 애플워치가 SE1으로 조금 오래된 제품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래킹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녹화 버튼까지 작동됩니다. 스윕을 해서 사진, 영상 모드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워치를 이용해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워치에도 용두가 있죠. 용두를 이용해서 줌이나 포커스 조절이 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업데이트가 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입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짐벌 포지션이 단점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스마트폰 짐벌 중에 이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핸팔로우 모드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느냐? 자, 아쉽게도 오즈모 모바일 7은 접이식 짐벌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려가다가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화면이 박혀버립니다. 자, 수직으로 내려가는 촬영을 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서 내려가면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장봉을 빼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정면으로는 안 되지만 옆으로 살짝 틀어서 내려가면 쉽게 수직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된 건지 모르겠지만 접이식 짐벌의 한계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드네요. 로우 촬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뒤집으면 됩니다. 네, 언더슬렁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것도 조금은 불편한 게 조작부 포지션이 반대로 변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트리거 버튼이 앞쪽으로 와버리죠. 그래서 조금 불편은 해요. 근데 어쨌든 가능은 하다. 다음 단점은 클립이에요. 자, 이게 클립을 낀 상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빠르고 편하게 장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리고 편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 장착이 가능하게 조금 더 깊게 설계된 부분도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도대체 어느 지점에 맞춰야 중심이 정확하게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히 중앙쯤에 맞춘 것 같은데 클립을 끼우고 짐벌에 장착해서 짐벌을 작동시키면 좀 또 틀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만져줘야 돼요.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벌 그 어플 내에서 수평 조절을 하면 되는데 사실 손이 최대한 안 가는 게 좋긴 하죠. 이것 외에는 단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가격도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될 것 같고요. 오즈모 모바일 7은 초보자가 입문하기 좋은 짐벌입니다. 물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짐벌도 좋지만 근데 초보자에게는 오히려 그게 사용하기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구에게나 줬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즈모 모바일 7은 정말 적당히 기능들을 잘 넣어서 기능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짐벌인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된 3축 안정화 시스템과 7.0 액티브 트래킹 성능, 멀티 펑션 모듈 기능을 통한 다양한 호환성 등을 갖춘 업그레이드된 오즈모 모바일 7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영상이 오즈모 모바일 7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